네, 안녕하십니까?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1교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1교시에는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에 진행할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1주차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일단 강의 소개할 거고요. 두 번째 수업 준비물,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개. 이건 별도의 PPT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교과목명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죠. 예, 이게 일단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작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발 언어는 자바 언어를 이용하겠습니다. 코틀린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코틀린을 하면은 여러분들 다수의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코틀린은 중간에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거고요. 주로 안드로이드 자바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장소는 C동 C405호고요. 1에서 2주차는 일단 현재로서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자바 시간과 마찬가지로 ctl.gtech.ac.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1, 2주차는 말 그대로 1학기 방식과 동일합니다. 25분 영상물 시청과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제출 형태를 그대로 가질 거고요. 3주차부터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은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비관적이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CTL 사이트가 좀 많이 개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즉 여러분들의 질문과 응답을 바로 볼 수 있고 해당 시간에 수업을 참여하셔야만 진행이 출석이 인정이 되는 형태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개발 마무리 단계로 지금 테스트 중인데 그 사이트 형태가 되면은 실시간 수업도 가능할 거고요. 또는 영상물 제가 올려놓으면은 그거 시청하면서 바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혼돈이 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향후에 수업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 또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야죠. 자, 강의 교재는요. 여지껏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빛미디어에 있는 교재를 이용을 해왔는데 그 교재가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워낙에 초반부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초반부터 사용되던 책인데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렇게 편집이 잘 되거나 추가 삭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교재로서는 지금처럼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교재가 많은 시기에는 그닥 좋은 교재, 추천할 만한 교재는 아닌 것 같아서 교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림으로 배우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입니다. 예, 생능 출판사고요. 천인국이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강의 기획서상에 올라와 있어요. 예. 자, 그림으로 배우는이 아니고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수업 방법은 이론 설명, 그리고 코딩 실습, 그리고 분석도 해볼 것이고요. 프로젝트 과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난 학기와 다른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해야 될 게 있죠. 개발자 노트요. 이번에는 의무입니다. 다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는 필요한 작성하신 분들만 가지고 와서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수업 담당 교수는 저 윤창표입니다. 그리고 연락처 다 알고 계시죠? 모바일 010-9160-1634
연구실은 031-496-6410. 이메일은 cpyoon 영문자 5입니다. oon gtech.ac.kr. 연구실은 C동 305호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요거 고치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저자가 천인국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교재 설명 얘기할 때마다 조금 그런데 전 이 출판사와 교재와 저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기에 제가 처음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딱 좋은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교재를 꼭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개정 5판입니다. 이 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신판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 전판까지도 4판까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개정 5판이 제일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재 준비하셔서 수업을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저 교재에서도요. 즉 고급 응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고급 부분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3학년 1학기에 앱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그 과목에서는 실제로 이 안드로이드 기본 기술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방법들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지도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티맵 앱을 이용한다든지 네이버 앱을 가져다 쓴다든지 꼭 구글 지도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API를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할 것이고 뭐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카메라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추가적인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재 내에서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내용들은 제가 내년도, 그러니까 다음 1학기죠. 내년 1학기죠. 3학년 1학기에 앱 프로그래밍 시간으로 조금 밀어 놓을 겁니다. 이 교재에 있는 것을 전부 다루는 것도 또 시간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전체 내용들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 1편, 앱 프로그래밍이 2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에는 강의 계획서를 첫 번째 페이지만 슬라이드를 뽑아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슬라이드를 보시고 참조를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우리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강의 계획서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강의 계획서 부분을요. 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 과목명이고요. 학점은 3학점, 그리고 주당 3시간짜리. 제 연락처 남겨 있고요. 반이 분반이 된 게 지금 A, B, C 반으로 분반이 되어 있죠. 3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 설명되어 있고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면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녹음을 허락한다 이런 게 의미가 없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의미가 없고. 근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내용이 온라인 수업일 경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험의 평가에 관련된 자리 배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교과목 개요는 안드로이드 기반 네이티브 앱 개발을 위한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안드로이드 기반 앱 개발 기술을 학습한다. 전자출결 시스템 및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출결 정보를 확인을 통해 출결을 확인할 것입니다. 당연히 CTL 사이트에 수업을 참여한 시간, 정보를 또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교육 목표 보시면은 기술 영역에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기술들을 학습한다. 다양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기술이 더 맞겠죠. 지식 영역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한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기본, 고급, 활용 단계로 나누어 학습해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환경을 습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활용 단계는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울 수 있는 기초 내용을 가지고, 기본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앱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고급 단계의 응용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내년도 앱 프로그래밍 시간에 구성이 됩니다. 자, 중간고사는 8주차에 실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15주차. 지금 방법을 봤을 때 서술형과 실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서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일단 목표는 기말고사는 실기,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고사를 예상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평가는 출석 20, 그리고 이해, 태도가 거기에 대한 것이 들어갈 것이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분이 30점씩. 좀 잘못됐네요. 이건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해, 태도하고 이 점수는 없어야겠죠? 이게 점수가 이렇게 됐을까? 자, 맞죠?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합의 60, 그리고 과제 20, 그리고 출석 20. 과제물 평가에서는 지난 자바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업 참여도를 포함을 시킬 겁니다. 이 얘기는 개발자 노트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수업을 얼만큼 참여를 했는지. 열심히 참여. 단순히 수업을 들었다가 아닌 실제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해한 내용들을 적어서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각 주차별 학습 내용은 두 번째 페이지에, 강의 X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수업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 교재의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이 되실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교재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업 준비물 및 주의사항. 수업 준비물은 강의 교재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 노트. 자,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계시던데 지금 우측에 그림 하나 제가 첨부했죠. 얇은 공책입니다. 그냥 공책 한 권 있으시면 돼요. 두꺼운 노트 마시고요. 스프링 찰로 되어 있는 굉장히 두꺼운 걸 사용하시는데 쓰지 마십시오. 노트는 안드로이드용으로 전용으로 하나 딱 만드시고요. 그리고 필기도구 지참하셔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업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보면 온 오프라인 수업 참여 시 반드시 노트 한 권을 지참해라. 노트의 용도는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학생이 정리하여 기록한다. 본인의 개발 노트를 만들라. 뜻입니다. 이것을 개발자 노트라고 칭하며 노트에 과제 인쇄물을 포함한 학습 내용을 작성한다. 즉 제가 과제를 드리면요.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해당 내용을 출력하셔서 노트에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이는 수업 참여도 점수에 포함을 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 내용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3주 단위로 노트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불행히 계속 만약에 혹시라도 기말고사까지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중간고사 때 한번, 기말고사 때 한번 이 노트를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 노트의 규격은 A4 사이즈의 일반 공책을 사용해라. 크기 작은 거, 수첩 같은 거 쓰면 안 되고요. 아예 딱 못 박습니다. 스프링 노트 사용하지 마세요. 또는 기타 형식, 뭐 가죽 지갑 케이스처럼 생긴 것도 하지 마시고요. 크기가 다른 것도 노트도 사용을 불허합니다. 딱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 일반적인 노트, 공책 한 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개발자 노트는 자바 때처럼 그냥 하신 분만 가지고 오세요. 이거 아니고요. 모두 작성하시고 그 작성 내용의 양 또는 질을 보면서 제가 그 점수를 평가를 할 겁니다. 과제 점수로만 점수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주의사항 중에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좀 써놨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암기 과목이다. 지난 자바를 이렇게 훑어보고 있다 보니까 암기가 덜 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즉 시험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형태가 좀 있더라고요. 지난 점수를 잘 받으신 분들은 잘 받았을 텐데 불행히도 요번 2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본의 아니게 F를 좀 많이 줬어요. F 학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백지 형태의 시험지는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 평가를 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은 졸업할 때쯤 되면은 자바 프로그래머 또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얘기는 결국은 중급 프로그래머,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급 프로그래머까지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문법하고 개념 모두를 암기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한다라면 프로그래밍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안드로이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재미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형태의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지 형태의 눈으로 보고 본인들 여러분들 폰에 직접 설치해서 폰을 터치해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역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마찬가지로 암기할 내용이 많다라는 것이죠. 기본 골격은 굉장히 단순해요. 안드로이드 자체가. iOS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개발 앱 만드는 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형식은. 그러나 거기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을 모두 다 암기를 못하면은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몇 가지 규칙만 잘 이해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재밌는 수업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꼭 지켜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하시고 노트에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수업에 대한 진행 방식을 설명을 좀 드려본 건데요. 교재 준비 꼭 하시고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난 학기 선배들이 사용하던 교재가 있어서 그걸 준비했었는데 그걸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소스코드 부분이 이 교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교재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또 않을 겁니다. 예제 샘플은 그대로 사용을 하되 주제는 그대로 사용을 하되 코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맞추어서 설명을 바꾸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재를 사용했을 때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최신 버전에 해당되는 안드로이드 10 부분까지를 적용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교재를 쓴 겁니다. 지난 학기 다른 선배들이 쓰던 교재는 약간 뉴 버전, 안드로이드가 매번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책에다 담지는 못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을 적용시켜 놓은 교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선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재를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강의 소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 전달사. 저한테 지난 학기에도 이제 제가 단톡방을 열어놨는데 아직 안 열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는 단톡방을 열 겁니다. 단톡방에 참여들 다 하시고요. 제가 공지는 거의 대부분 단톡방을 이용을 할 거예요. 물론 CTL 사이트에도 공지를 올릴 겁니다. 동일하게. 근데 이게 CTL 사이트에서는 공지가 올라왔다는 알람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공지를 하는 방법으로는 카카오톡의 단톡방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참여 안 하시고 뒤늦게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달사항이 있을 때는 되게 가급적이면 단톡방을 이용할 테니까 꼭 단톡방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은 CTL 사이트에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방을 만들고 나서. 아시겠죠? 그리고 CTL 사이트가 3주차부터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이 되면은 아마 그 안에서도 질의응답을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질의응답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이외에도 저한테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단톡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적인 톡을 보내시지 마시고요. 단톡방으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 받을 것이고요. 다만 좀 너무 늦은 시간, 12시 넘은 시간, 뭐 이런 시간에는 연락이 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쉬고 있는데 연락이 오면은 제가 모를 수도 있고 답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업무 시간 내에, 그리고 늦어도 8시 정도까지는 제가 질문 받고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예, 강의실에 요번 학기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2학년들은 반이 3반이지만 1학년은 4반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제가 요번에 수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또 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오후 한 6시부터 8시 사이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시간 수업, 제일 좋은 방법은 오프라인 수업이죠. 오프라인 수업에서 질의응답하는 건데 온라인을 전제로 했을 때 3주차부터 진행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렇게 그 시간 내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추가적인 질문은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다른 강의 개요는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예. 요 1교시는 이렇게 강의 소개로 마치고요. 2교시부터 안드로이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